다음으로는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도학습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단순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처럼 8개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x는 1부터 30까지, 그리고 y는 3부터 60일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x가 40일 때 y는 얼마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데이터를 분석해서 x가 40일 때는 y는 81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몇 개를 보고 x에 2를 곱하고 1을 더하면 y 값이 나온다는 것을 가설로 세웁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 y 값과 가설로부터 나온 y 값을 비교해 그 차이를 계산합니다. 예제에서 8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오차가 0이기 때문에 생각한 가설에 대해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설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임의의 x 데이터에 대해서 y 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설로부터 x가 40일 때 y는 80일로 예측할 수 있고 x가 50일 때 y는 101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기반 지도 학습은 학습 데이터와 레이블이 주어지면 이들의 관계를 학습해서 학습 데이터에 없는 임의의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가설을 직관이 아닌 수학적 방법을 사용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x와 y를 평면상 점으로 가정해서 그래프로 그리면 8개의 점이 모두 하나의 직선 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y는 wx 플러스 b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1,3과 30,61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울기 w는 기울기 공식을 사용해 두 점의 y 값의 차를 x 값의 차이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점을 대입해서 이와 같이 계산하면 기울기 w는 2가 됩니다. w 값이 구해지면 1,3을 y는 wx 플러스 b에 대입해서 b를 계산하면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1차 연립 방정식을 사용해 w와 b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립 방정식을 y는 wx 플러스 b로 가정하면 첫 번째 데이터 1, 3은 w 플러스 b로, 두 번째 데이터 2, 5는 2w 플러스 b가 됩니다. 미지수 w와 b를 구하기 위해서 식 1에서 식 2를 빼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w가 되어 미지수 w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식 1에 1, 3을 대입하면 3은 2wb가 되어 미지수 b는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든 연립 방정식으로 풀든 y와 b의 값은 동일합니다. 정리해보면 x와 y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데이터는 wx 플러스 b라는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학습은 기울기 w와 y 절편 b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학습 모델을 사용해 y 값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뤄야 할 현실적인 데이터들은 이전 y는 EXW1 예제에서처럼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직선율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직선율에 표시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직선을 찾아야 할까요? 임의로 두 점을 뽑아 직선의 방정식을 사용해서 w와 b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번처럼 두 점을 선택해서 미지수 w와 b를 계산하면 가설에 대한 오차가 커집니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은 2번처럼 가장 작은 데이터와 가장 큰 데이터를 사용해서 미지수 w와 b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임의의 두 점을 사용해서 구한 y는 0.1x 플러스 2보다는 가장 작은 데이터와 가장 큰 데이터를 사용해서 구한 y는 2.1x-3이라는 직선이 전체 데이터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어떤 가설이 전체 데이터를 더 잘 설명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이는 2차원 혹은 3차원 데이터만 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차원이 크거나 복잡하면 그래프로 그려서 어떤 가설이 전체 데이터를 더 잘 표현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추정한 y와 b가 얼마나 전체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지 학습 오차를 계산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예제인 y는 2x 플러스 1에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로 주어진 y값과 추정된 y값을 빼서 오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가지고 가설 검증을 했습니다. 이때는 오차가 항상 0이었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가설로부터 계산된 h와 실제 데이터 y 사이에는 항상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직선 거리가 오차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실제 값보다 작은 값으로 예측해서 플러스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는 이 지점은 실제 값보다 큰 값으로 예측해서 마이너스 오차가 발생합니다. 플러스 오차와 마이너스 오차가 모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는 실제 값과 예측값 차에 대한 절대값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차는 모든 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오차는 이들 모두 더해야 합니다. 이는 시그마를 사용해 수식으로 이처럼 간단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차에 대해서 수학적인 정의를 좀 더 살펴보면 단순히 오차를 더하게 되면 플러스 오차와 마이너스 오차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전체 오차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차의 절대값을 취하고 이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것을 평균 절대값 오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값 대신 제곱해서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구한 것을 평균 제곱근 오차라고 합니다. 평균 제곱 오차에 제곱근을 적용하는 방법이 오차를 정의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평균 제곱근 오차입니다. 오차를 정의할 때 음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절대값과 제곱해서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기하학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두 데이터의 오차는 기하학적으로는 거리를 의미하는데 1차원 공간에서 x1, x2의 거리는 직선 길이가 되고 이때 거리는 절대값을 계산하나 제곱해서 제곱근을 계산하나 그 값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다차원 공간에서 보면 두 방법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2차원 공간에서 A와 B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두 점의 거리는 두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X축으로 이동한 거리 플러스 Y축으로 이동한 거리를 더해서 A와 B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대값을 사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A와 B의 직선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X축으로 이동한 거리의 제곱과 Y축으로 이동한 거리의 제곱을 더해서 제곱근을 계산하면 A와 B 사이의 직선 거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A와 B의 거리는 직선 거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지점 간 거리는 절대값을 사용하기보다는 제곱해서 제곱근을 계산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차를 정의할 때 평균 절대값 오차보다는 평균 제곱근 오차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실제로 다수의 점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에서 최적의 W와 B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3개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우선 이 데이터들을 1차 연립방정식으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W 곱하기 1 플러스 B는 2, 두 번째 데이터는 W 곱하기 2 플러스 B는 4.4, 세 번째 데이터는
w 곱하기 3 플러스 b는 6.4.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들을 방정식으로 표현합니다. 미지수는 2개인데 방정식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w와 b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열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최소 자승법, 공유값 분해, 역행렬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직접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역행렬을 사용해 최적의 w와 b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 2개의 데이터만 사용하겠습니다. 처음 2개의 데이터에 대한 방정식이 이와 같습니다. b를 b 곱하기 1로 바꾸면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처럼 b와 w를 하나의 열 벡터로 만들고 남은 숫자를 행렬로 정리하면 1, 1, 2, 1, 2 바이 2의 행렬이 됩니다. 수식의 행렬 곱을 계산해 보면 1 곱하기 w 플러스 b 곱하기 1은 2 곱하기 w 플러스 1 곱하기 b는 4.4가 되어 연립 방정식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w와 b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w와 b를 계산하기 위해 1, 1, 2, 1에 대한 역행렬을 양쪽에 곱하면 자신과 역행렬의 곱은 항등 행렬이 되어 왼쪽은 wb만 남습니다. 그리고 1, 1, 2, 1에 대한 역행렬을 계산해야 하는데 행렬이 2 곱하기 2일 때 역행렬 공식은 이와 같습니다. 공식을 사용해 계산해 보면 a는 1, b는 1, c는 2, d는 1이기 때문에 AD는 1이고 BC는 2이고 AD의 순서는 바꾸고 BC만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 행렬을 계산하면 2 바이 2의 역행렬 마이너스 1, 1, 2, 마이너스 1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역행렬과 y에 대한 열 벡터를 곱하면 w는 2.4, b는 마이너스 0.4가 됩니다. 그래서 y는 2.4 곱하기 마이너스 0.4로 주어진 3개의 데이터에 대한 학습 모델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개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w와 b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3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를 행렬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전처럼 역행렬을 왼쪽과 오른쪽에 곱해서 w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역행렬은 2 바이 2, 3 바이 3, 5 바이 5와 같은 정방 행렬에 대해서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방 행렬이 아닐 경우에는 의사 역행렬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의사 역행렬 공식은 이와 같은데 이를 사용하면 3 바이 2, 행렬 1, 1, 2, 1, 3, 1을 a로 정의하면 a에 대한 의사 역행렬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a 트랜스포즈 a의 결과는 2 바이 2의 행렬이기 때문에 2 바이 2 역행렬 공식을 사용해 계산 가능합니다. 이처럼 3 바이 2 행렬에 대한 의사 역행렬은 2 바이 3 행렬이 됩니다. 계산해야 하는 방정식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지수 w와 b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1, 1, 2, 1, 3일에 대한 의사 역행렬을 양쪽에 곱합니다. 의사 역행렬 공식을 사용해 계산한 2 바이 3 행렬과 y에 대한 열 벡터 행렬을 곱하면 w와 b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y는 2.2x-0.13으로 주어진 3개의 데이터에 대한 학습 모델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 3개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였지만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학습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x와 y가 주어지고 학습 모델은 y는 wx 플러스 b라는 1차 연립 방정식을 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1차 연립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역행렬을 사용해 미지수 WB를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학습 모델을 사용해 임의의 x에 대해서 y 값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